안녕하세요. 치과의 사장의 재병철입니다. 오늘은 고령 환자분 84세, 만 84세 고령 환자분의 상악, 하악, 전악 임플란트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좀 특이한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만 84세의 어르신이라는 점과 그리고 이미 기존의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임플란트 틀니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기존 임플란트를 활용을 하면서 전악 임플란트를 수복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틀니를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20년 이상 틀니를 사용하시고 계시던 이제 고령 환자분이신데 식사가 너무 불편하셔서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저희 병원 어떤 방법이 없겠냐 하고 이제 내원하셨던 분이고요. 이제 구강 검진을 통해서 충분히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하겠다 판단했고 딱 3개월 만에 이제 전체 치료가 마무리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 임플란트를 재사용했습니다. 기존에 만약 임플란트 하시고 계셨던 게 있으면 상태가 괜찮다면은 전체 임플란트 수복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추가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전체 치아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게 장점은 최대한 제 기존 임플란트를 활용하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상악 수술부터 최종 완료까지 3개월 만에 전체 임플란트가 완료된 케이스입니다. 이 할아버님의 경우에도 이전의 케이스, 보여드렸던 케이스와 비슷하게 상악, 하악, 전체 임플란트, 오로넥스 시스템을 이용한 전체 임플란트 수복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고 계시던 임플란트를 포함을 시켜서 전체 수복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로넥스 전악 임플란트 아직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오랫동안 이것을 사용을 해왔고 모든 시스템을 검증을 하고 있고 해왔고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루틴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오로넥스 전악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수술 후에 즉시 저장력을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특히 고령 환자분일수록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틀니를 다시 껴드리면 적응을 더 못하십니다. 잇몸도 아프고 하시기 때문에 식사 섭취량이 더 줄고요. 고령 환자분들일수록 식사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식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임시 틀니를 쓰시게 되면 젊은 분들이랑 다릅니다. 이분들은 하루하루 식사 양에 따라서 영양 섭취에 따라서 전신적인 컨디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고령 환자분들일수록 오로넥스 전악 임플란트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치료 상태고요. 위쪽은 잔존 치아 3개를 이용해서 틀니를 사용을 하시고 계셨고요. 아래쪽에는 완전 무치약인데 임플란트를 2개를 사용하고 임플란트에 연결하는 틀니를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에는 기존에 쓰셨던 임플란트 2개 컨디션이 괜찮아서 이거는 포함을 시켜서 하악에는 임플란트를 4개를 추가로 식립을 하고 전체 6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치아를 수복하도록 오로넥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복하도록 계획을 세웠고요. 상악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대로 임플란트를 보통 8개를 식립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개수를 조금 더 줄여 나가곤 있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6개부터 시작해서 7개, 8개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해봤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8개가 가장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안정성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8개를 이제 스탠다드로 지금 잡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6개부터 시작해서 7개, 8개까지 늘려왔고요. 요즘엔 오히려 반대로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이고 경험이 이제 많다 보니까 8개까지는 조금 과하다 싶어서 요즘에는 뭐 상악 같은 경우에는 6개나 7개 정도를 조금 더 이제 골질에 따라서 환자분 골질에 따라서 지금 다시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제 고령 환자분이시기도 하고 기존에 치아가 없는 상태로 오래 지내시게 되면 문제가 골 밀도가 같이 감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악 같은 경우에 84세 할아버님이기 때문에 상악에 8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 날 전체 상악 수술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3월 23일 날 하악 수술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바로 당일날 임시 보철 즉시 로딩을 진행해 드렸고요. 하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기존 임플란트 2개를 재활용해서
수술하고 나서 바로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렸고, 그다음에 4월, 5월 경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회복됐다라고 판단해서 먼저 하악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은 하악에서 먼저 전 이거는 저의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 동시에 전압 보철을 하는 경우에 저는 하악을 먼저 보철물을 만들고 최종 보철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상악 보철물을 만들고 이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 구강 내 사진입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상악에는 이제 3개, 잔존치아 3개가 남아 있었고요. 하악에는 기존에 쓰셨던 임플란트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상악 8개를 승립 수술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렸는데 앞니 하나가 21번입니다. 21번 치아는 골밀도가 너무 약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잇몸 속에 묻어놨습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로딩을 하진 않고요. 제가 이제 즉시 로딩을 하는 기준은 초기 고정력이 그래도 25에서 30N 이상 나왔을 때 초기 고정을 합니다. 물론 그 이하 20N 정도 나와도 초기 고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30N 이상 나오는 이제 임플란트에만 이제 초기 부하를 가했습니다. 하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악에는 기존의 임플란트, 사용하셨던 임플란트 2개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4개를 추가로 식립을 해서 수술 당일날 이제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렸고, 그래서 하악 수술이 끝나면서 동시에 위와 아래가 임시치아, 고정성 형태의 임시치아가 딜리버리가 된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술하고 나서 바로 당일날 저희 병원은 이렇게 임시치아를 바로 만들어 드리는 게 2시간 정도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2시간이면 좀 타이트하고요. 오전에 보통 수술하시게 되면은 환자분께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 한 5시쯤 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저희 기공소에서 담당 기공사가 이렇게 임시치아를 풀아치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리고요. 수술하고 나서 바로 스캔을 뜨고 스캔을 이용해서 임시치아를 디자인해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합니다. 3D 프린터도 이제 강도가 조금 높은 이제 나노 필러가 들어간 이제 하이브리드 레진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이 임시치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강도가 기존이랑 조금 다르게 한 2달 정도, 2달에서 3개월 정도는 충분히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강도를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 전후에 변화도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수술 전에는 아버님께서 아무리 틀니를 쓰고 계셔도 이렇게 주름이 조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얼굴 주변에 주름이 잡혀 있고, 그리고 입술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술 후에 임시치아가 들어가고 나서는 주름이,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정도 주름은 있으시겠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주름이 많이 펴지기도 했고요. 특히 말려 들어갔던 입술이 전체적으로 서포트가 되면서 강하게 이제 입술 라인도 명확하게 윤곽이 보이는 형태로 안모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회복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잘 회복되면은 하악에 요 이제 오로넥스 보철물은 하악에 들어가는 오로넥스 보철물인데, 요건 조금 제가 요즘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보철물입니다. 원래 이제 이보션이라는 제품인데요. 이보션은 원래는 밀링 덴처용으로 나온 보철물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파이널 보철물로 허가를 받은 소재이기도 하고요. PMMA 중에서 파이널로 허가를 받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덴처로 쓰지 않고 이제 이보션이라는 제품의 특징은 치아 형상과 잇몸 형상이 동시에 한 블럭 안에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잘 하고 환자분들이 이제 편하게 쓰셨던 임시치아 형상에 맞춰서 파이널 보철물을 디자인하고 밀링을 하면 따로 치은 색깔을 낼 필요 없이 치아와 잇몸이 한 덩어리가 돼서 한 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구강 내에 체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를 이제 티탄바를 밀링을 하고 그 위에 지르코니아를 올리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과정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이보션 블록을 이용해서 오로넥스 보철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래도 이보션 보철물이고요. 상악도 이제 이보션으로 이제 만든 최종 보철물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이보션을 이용해서 전체 최종 치아를 수복을 해 드렸습니다. 케이스를 요약을 해드리면 만 84세의 이제 고령의 할아버님 케이스였고요. 위아래 이제 전화 오로넥스 임플란트 보철물로 치료를 계획했고,
하악에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임플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개는 이제 치료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흔히 이제 재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직후에 각각의 바로 임시 치아를 만들어 드렸고요. 약 2개월 후, 그리고 3개월 후에 하악부터 시작해서 하악의 전체 보철물이 식립이 됐고, 상악의 한 달 후쯤에 최종 치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치료 시간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됐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고령 환자분의 이제 상악과 하악 전체 임플란트 케이스, 특히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임플란트를 재사용해서 수복을 한 오로넥스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당의 재병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